우리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예,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고 지금도 뭐 가열차게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그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려면 그 26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박찬대 의원과 또 우리 정청래 의원 이렇게 악수를 시키셨어요. 그 3인 악수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손을 포개가지고. 예. 네. 그건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주도한 건가요?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 싸우지 말고 네거티브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뭐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어깨를 둘이 그렇죠. 공평하게 감쌌고 그때 시선의 각도는 저를 좀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깔때기를 꽂는 그 사진을 보면 예. 이렇게 딱 감싸면서 시선은 정청래를 약간 기울어진 듯한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박찬대 의원 오시면 또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공정하게. 네. 예. 지금 이제 당대포에서 네. 점 하나를 찍어서 표를 만들자. 당대표를 만들자라는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보고 요즘은 점청래라고 그래요. 점청래. 예, 점 하나 찍자. 점 하나 찍자. 예. 그리고 당대포에서 당대표로. 그리고 인파이터 다 네. 나는 네네. 그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 컨셉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것이 탑 슬로건입니다. 한간에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안정, 통합, 협치 이런 당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협치, 안정, 통합 이런 것은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그리고 당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다. 예. 대통령 하나 바뀌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일원들이 아직도 칡뿌리처럼 그렇죠. 깊숙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내란 중에 산에 가서 칡뿌리 캐는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 근데 이 칡뿌리보다 더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통합할 것이냐. 싸우지 않고 패배해서 소극적으로 통합하고 괴로운 통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싸움은 당에서 싸움은 정청래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로 치면 저는 태종이 되겠다. 그리고 축구로 치면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골게터가 되겠다. 그리고 복싱으로 치면 타이슨 같은 강력한 파이터, 인파이터가 돼서 승리로 반드시 이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제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가 있었고 그 곳에 청주에 우리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도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두 분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전달됐던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이른바 그 개혁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이루어내겠다. 우리 정청래 의원 표현 그대로 표현하자면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뭐 추석 밥상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 검찰청 폐지 뉴스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추석 때 귀향길에 라디오 뉴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추석 밥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런 뉴스가 귀향길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하겠다. 박찬대 의원은 이제 검찰청 폐지됐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은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have P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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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과거 완료로. 네. 네. 그렇게 가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저희가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우리 추석 전에 이거 할 거니까 협력하고 국회 본회의와서 의결하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파이터처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지금 말씀의 대전제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속도, 순서, 방향 다 중요한 것 아닐까요? 지금 아웃복싱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든
어디서든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입니다.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반격의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권투를 치면 고개를 못 들게 계속 그러니까 폭풍 펀치를 쏟아붓겠다. 폭풍 펀치로. 그래서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코너로 몰았으면 중앙으로 나와서 이리저리 후투옥하면서 후투옥인가요? 푸트웍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발음이 워낙 좋으시니까. 네, 후투옥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연하고 머뭇거리고 이러면 되겠지 않?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코너로 몰아붙여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공 올리자마자 바로 코너로 몰아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좌고우면함 없이 그냥 돌직구 직진해야 된다. 그 뭐 이건 너무 그 복싱 얘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인파이터들이 가열차게 몰아붙이다가 소위 말하는 카운터 어택 한 대 맞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격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방어를 하면 바로 카운터 브로를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 때 권투 도장에 몇 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 뭐 선출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잠시 다니셨다고. 네, 줄넘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네. 스트레이트 있잖아. 원투 뽑다가 계속 그것만 또 몇 개월 하라는 거에서 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은 도장 다니셨네요. 네. 그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가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줄넘기만 시켜요. 줄넘기만 합니다. 그런 도장이 좋은데요. 가자마자 막 바로 펀치 가르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정보였고. 그리고요. 당 대표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기도 하고 최후방 수비수가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날라오는 공을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는 골게터가 되기도 하고 최후방 수비수로서는 최종 관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되겠다. 그래서 날라오는 공을 다 막겠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 그리고요. 최전방 공격수의 실력은 제가 입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후방 수비수로서 역할은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탄핵소추위원을 할 때 전 충분히 입증을 받았다 생각하고 당 대표를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있었던 소추위원의 진중함으로 그리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리고 법률 대리인 17명이 콤비네이션 원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그런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뭐 수년간 우리 정청래 의원을 알고 지냅니다만 그 소추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실 때 나름의 무건 수행 비슷한 걸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그때. 24일 제가 단식 투쟁 됐거든요. 그 고통보다 말 참는 고통이 더 힘들더라고요. 왜 웃습니까? 아니요, 너무 공감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의원 너무 가볍다. 뭐 아니면 너무 그 인파이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다가 실수하면 한번 삐끗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 반대 얘기로 지금 그 이야기를 문영배 소장 대행이 예상에 없는 발언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두세 차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탄핵소추위원은 소추요지서 처음에 읽었던 거 12분짜리 그리고 최종 변론서 40분 읽었던 거 그거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률 대리인들과 조율해서 법률 대리인들이 신문도 하고 반대 신문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씨가 꼭 발언을 요청을 해요. 발언 신청. 그러면 공평하게 저한테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도 발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먼저 신청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발언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급히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특활비 얘기를 했다. 그럼 특활비 얘기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서 그것을 되치게 하는 그런 걸로 했고 발언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짧고 굵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발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만큼 진중하고 신중하게 그 시간에 임했었다라는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즉석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핵 소추 요지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된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한마디를 딱 하면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고 때로는 그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도 해서 보고 육하원칙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 나온 것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특검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재차 요청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이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7월 1일 내일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 입장이 없다가 조금 전에 입장을 7월 3일 이후로 재차 요청했다는 건데요. 특검 쪽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제가 예상하겠습니다. 특검은 다시 7월 1일 날 나와라. 다시 한번 할 거고 그러면 못 나오겠다 그러면 바로 체포영장. 이 이제 불응을 그렇게 하게 가는 되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응을 하게 되면 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 구인이라든지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 하고 계신데 지금 속보는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강하게 다뤄야 됩니다.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침없이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예. 거침없이 조은석. 그 대화를 할 땐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가 계속 쭉 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19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 장관 인사가 났습니다. 국토부와 문체부를 제외하고는 인사가 장관급 인사가 다 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8분 네. 현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하고도 바로 연결되지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후보자부터 차관이 이진수 차관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제 봉욱 전 대검차장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너무 검찰 쪽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도 하고 있고 우려도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영어로 얘기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예. 걱정하지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듣는 영어네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혁은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이미 그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개혁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 공수청, 중수청과 공수청을 나누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견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 안으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8월 2일 날 곧바로 제가 인선을 해야 될 두 직책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네, 예.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 그렇죠. 이건 제일 빨리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8월 3일 날 바로 발표를 해야 될 게 검찰개혁 TF, 사법개혁 TF, 언론개혁 TF 이것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스타트할 수 있게끔. 그렇죠. 1라운드 공이 이제 울렸으니까. 그리고 바로 코너를 몰아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선을 TF 단장은 제가 발표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제 불러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불러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국정 로드맵 그걸 딱 보고 핀셋처럼 찍어서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거군요. 이건 몇 월 달에 해야 되겠군요. 이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군요 하고 대통령하고 1년 로드맵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칼같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 그러니까 당에서 해야 할 일은 당에서 하고 또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게끔 뭐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뭐 겉으로는 또 순응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 유예 기간이 1년 동안 있는 사이에 무언가 또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하면 보통 이제 검찰청 폐지, 공소청, 뭐 중수청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인원을 재배치하는 기간이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때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유예 기간이라는 게 법안에 있는 거지만 반드시 그 1년을 뭔가 채우고 1년 유예 기간일 수도 있고 뭐 10개월 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뭐 하기 나름이고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간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또 디테일의 강자이기 때문에 예, 그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실은 뭐 여러 매체 출연하시면서 같은 목소리로 꾸준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신 목소리로 예. 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네. 정청래 의원이 나왔는데 왜 목소리는 김종대 전 의원 목소리가 나오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 저보고 가벼운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정치는 무겁고 칙칙하고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17대 국회처럼 국회의원 때부터 예.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그리고 그것도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그렇게 가져가되 저는 정말 묵직한 정치인이죠. 공천 탈락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했습니까? 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까? 철새 정치했습니까? 저는 무거운 정치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하긴 오히려 그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네. 주도하기도 하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은 뭐 정청래 의원을 알고 계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모두 평가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앞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가볍다라든지 진중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것이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동안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PO에 맞게 하는 거죠. TPO.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제가 사쾌이즘 철학사상을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육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흔쾌. 그러나 윤석열은 불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청래는 명쾌. 이게 뭐냐면 그 해악 속에서 다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세월호 단식 24일간 할 때 제가 실실 웃고 다녔습니까? 세월호 유가족과 아픔을 같이 하고 그러려고 저도 같이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할 때 제가 장난쳤습니까? 단호하고 칼같이 이렇게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 때처럼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친근감 있게 그리고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가벼운 정치라고 혹시 악플 같은 게 가끔 달리는데 그러면 항상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그 유세 가가지고 퇴장. 국민 여러분 10분간 퇴장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TPO라는 반대하는 의견은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TPO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네.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그리고 것이고 고현준 지금 앵커하고 제가 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막 화를 내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는. 예. 저는 후기 인상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그 우리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를 지금 쭉 듣고 말씀을 쭉 들었지만 이제 경쟁하는 또 박찬대 의원이 네. 있으니까 두 분의 관계가 뭐 워낙에 친밀하신 걸 알고 있고 그 손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제는 예. 지난번 의총 때는 손잡고 혼주 입장을 했잖아요. 예. 어제 더민주 예. 전국혁신회 거기서는 손잡고 혼주 퇴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또 지금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께 좀 하실 수 있는 얘기 한마디 해주시고요. 예. 지금도 박찬대 의원 오늘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배 인사드리고 하는 보면 저는 그냥 박찬대가 좋아요. 그 가끔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예. 둘이 또 아재 개그 콘서트를 둘이 많이 하거든요. 아재 개그 경쟁을. 두 분 다 어지간합니다. 아재 네네네. 개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약간 울컥하실 정도의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예. 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는 안 헤어질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 누가 우리 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해도 그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거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지금 뭐 아주 굳건하게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도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 모습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10시에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6월 4일 그 대선이 있었고 4일 오전 6시 21분부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저렇게 되면 대통령 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인데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분이 발전 도상인이다 이렇게 예, 그런 표현했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발전 도상인에 맞는 발전 도상 지지율이에요. 예.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전국이 안정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치솟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 걱정, 나라 걱정 좀 안 하고 일상에서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들께 보고하고 그런 것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민주당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당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싸움은 민주당에서 다 하고 국민들도 편안하게 하고 대통령도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방송 진행하시면서 정청래 의원 나오면 말씀 제어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뭐 질문을 안 해도 알아서 답을 다 해주시고 예, 충분히 용량이랄까요? 양을 다 빼냈기 때문에 분량이 다 나왔죠. 예, 이게 전 용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오늘 정청래 의원과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는데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광주에서 있었던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을 차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고 편하게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7월 3일 오전 10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의원과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8월 2일 그날이 돼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한번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개혁당 대표.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여러분 점 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